평생 고민하다가 창업을 했더니 코로나가 터져 식구들이 말리는 창업도 간신히 설득해서 했더니 또 장사가 안 돼. 사업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보다 싶다가도 며칠 또 장사가 잘 되면 희망이 생겼다가 또 손님이 하루라도 안 오면 전전긍긍. 음식 장사를 하시는 초보 사장님이라면 모두가 겪는 고민입니다. 저도 지난 10년 동안 살아남고 자리 잡기 전까지 여러 차례 창업을 하고 또 망해도 보면서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며 가슴 졸이며 잠 못 잔 적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은 전문직이다. 사장사전입니다. 오늘은 이미 창업을 하신 2년차 미만 사장님들을 위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대한민국 자영업자 500만 명 중에 100만 명 이상이 식당이라고 합니다. 운영이 어려운 것과는 별개로 생각해보면 음식 장사만큼 창업하기 쉬운 종목이 있을까요? 마트 같은 판매점에 비해 비교적 소자본으로 시작할 수가 있죠. 미용실이나 필라테스 같은 서비스업에 비해 전문 기술이 적어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죽하면 폐업률이 매년 그렇게 높은데 제 눈에는 참 식당 폐업만 보이는 건 직업병 때문일지 실제로 그런 건진 잘 모르겠습니다. 쉽게 창업을 할 수 있고 요즘은 또 유튜브가 등까지 떠밀어주니 프랜차이즈 말고 개인점도 누구나 쉽게 레시피를 접하고 매장 차리는 방법도 척척 구해서 그럴듯한 껍데기를 잘 만들어냅니다. 사실 이 바닥도 나름대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양만 대강 갖춘 매장으로는 오래 버티기가 힘듭니다. 제가 전 영상에서 제공드렸던 가상창업 사업계획서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내가 창업 전에 최소한 무엇을 알았어야 했고 무엇을 모르고 시작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 자료를 받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폐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 우선 이 5가지는 꼭 따져보세요. 1번, 내 매장은 밑빠진 독인가? 폐업을 결정하기 전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어떤 작은 비즈니스라도 분명 한 명이라도 팬은 있습니다. 문제는 하루하루 경영을 해나갈수록 팬이 조금씩이라도 늘어간다면 승산이 있는 것이고 매일 조금 있던 손님도 그나마 끊겨가는 중이라면 뭔가 매장에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모든 사업은 흥하기 전이나 망하기 전에 분명 전조 증상을 보입니다. 내 매장이 매일매일 고객이 떨어져 나가는지 쌓여 나가는지는 사장님이 가장 잘 느낄 수 있고 또 느끼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매일 종이에 개점부터 마감까지 오시는 손님들의 수와 구성을 기록하고 거기에 내가 얼굴을 아는 손님들을 체크해 보세요. 그리고 아는 손님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그게 총 고객의 50%를 넘어간다면 그 매장은 반드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매장입니다. 폐업을 하지 말고 매출을 조금 더 올리거나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경영상의 고민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번, 장사가 안 되는 게 남 탓인가 내 탓인가? 외부 요인은 경기가 나빠서 상권이 딸려서 코로나나 태풍 등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합니다. 내부 요인은 내 매장이 가진 문제점을 말합니다. 입지도 내부 요인이라고 봐야 하지만 한번 정한 매장과 자리를 쉽게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라 보통은 음식, 가격, 서비스의 질과 음식 나가는 시간 등 고객 편의적인 부분을 살핍니다. 진짜 장사가 너무 안 되는 날엔 피크타임 때 며칠간 내 매장 주변을 한 바퀴 쭉 돌아보십시오. 내가 밥집이라면 보통 11시부터 1시까지 점심 피크 시간일 테고 저녁 5시부터 7시까지 저녁 피크 시간입니다. 오피스가 아닌 주거지 상권이라면 퇴근 후 시간대인 7시에서 9시 사이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간대에 나랑 같은 업종이나 비슷한 메뉴의 다른 매장들은 줄을 서는데 우리 매장만 유독 사람이 없다면 경기 탓보단 내부적인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지금은 경기가 IMF 시기와 비견될 정도로 좋지 않은 시기입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3번, 내부 요인 중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 주말 내내 방에 있으면 내 방에서 청국장 냄새가 나도 잘 맡기 힘들었던 적 있으시죠? 내부 요인은 사실 사장님들이 오히려 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매장의 문제점을 어떻게 찾아낼 것인가? 다행히 요즘에는 리뷰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내 매장에 대해 고객들이 남긴 리뷰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매일 한 가지씩 개선해 나간다면 눈에 띄는 성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제 경험담이에요. 참 애초에 매장에 리뷰가 몇 개 없다면 이것부터가 큰 문제입니다. 원가가 낮은 메뉴를 활용해서라도 리뷰 이벤트를 실시해보세요. 고객들이 공짜로 먹었다고 무조건 좋게 써줄 것 같아도 생각보다 시정할 점들을 적어주시는 고마운 분들이 있습니다. 처음엔 저도 리뷰 이벤트로 받은 리뷰에 개선점이 적혀있는 걸 보고 기분이 썩 좋지는 않았는데요.
고치고 더 잘 되라는 마음으로 좋게 받아들인 후부터는 실제로 매출도 오르고 고객 피드백이 잘 되는 매장이라고 소문이 났는지 이벤트 없이도 리뷰를 잘들 달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리뷰 말고도 같이 일하는 직원 혹은 주변 지인들을 통해 개선점을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내 경쟁사를 찾아가 식사를 한번 해보세요. 내 단점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가 가진 장점을 흡수하는 것도 내 매장의 경쟁력을 2배 이상 높이는 방법입니다. 저는 많이 내성적인 편이라 제 친구들, 식구들에게 부탁을 했는데요. 확실히 사장인 저보다 저 손님 입장에서 말해줄 수 있어서 좋더라고요. 4번, 내가 한 달에 꼭 벌어가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 폐업 계획 시에도 내 자금 현황을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폐업을 하는데도 돈이 드는 거 알고 계시죠? 모든 폐업하는 사장님들이 권리금을 받고 나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권리를 받지 못했는데 나갈 때 건물주가 철거라도 요구하는 경우에는 최소 수천만 원 이상의 추가 지출이 철거와 폐기 비용으로 청구됩니다. 장사가 안 되고 매장 일이 고되더라도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무작정 가게를 놓아버리기 전에 최대한 무권리라도 철거나 폐기 비용 없이 나갈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연착륙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만약 장사가 조금 부진하지만 고정비가 적어서 버틸 수 있는 상황이라면 혼자라도 벌어 내가 한 달에 집에 가져가야 하는 최소 금액이 얼마인지를 따져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밖에 나가면 이 정도는 버는데 하시면서 취직했을 때의 기회비용이랑 비교하시는 것보다는 한 달의 절대적인 필요 생활비를 따져보시는 게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제 지인을 상담해 줄 때 항상 하는 말이 나는 밖에 나가면 한 500은 버는데 괜히 내가 창업을 해서 3, 400밖에 못 벌어간다 였습니다. 사실 친한 지인이다 보니 그래 그러길래 잘 다니던 직장 다니지 왜 나와서 고생하냐 하고 말을 했다지만 직장에서도 압박이 심해서 나오게 된 속사정까지 알고 있던 터라 깊게는 이야기하지 않았던 일이 있습니다. 이 비교를 하다 보면 내 사업 소득이 직장 생활 때 비교적 쉽게 벌던 금액보다 낮을 때 솔직한 마음으로 현타가 세게 옵니다. 고생대로 하고 겨우 요 돈을 번다고 말이죠. 하지만 1번에서 말씀드렸듯이 사업은 고객을 쌓아나가는 단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기에 따라서 직장 급여의 2~3배도 벌 수 있는 천정이 뚫려있는 게임이다 보니까 난이도는 조금 있더라도 본전 생각하면서 계속 직장으로 돌아갈 궁리를 하게 되는 예전 급여를 잊고 내 목표 수익에 집중하는 것이 미래적으로 더 생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5번, 내가 이 일을 앞으로 10년 이상 할 수 있을까? 보통 취직할 때 이 회사에 뼈를 묻어야지 하고 들어가는 요즘 세대는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은 종목을 한번 정하면 충분한 시간을 투자해서 고객을 쌓는 누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게임 캐릭터처럼 생산과 삭제를 반복하다가는 쌓기는커녕 돈과 시간 그리고 다른 기회도 날리게 됩니다. 물론 실패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배우는 점도 많지만 김연아처럼 박세리처럼 페이커처럼 어린 나이에 딱 한 분야를 정해서 10년 이상 정진하는 것이 좋은 자리, 좋은 아이템을 고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성공의 요소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고등학생들도 대학교가 뭔지도 모르고 과를 정해 성적 맞춰 가는 것처럼 첫 창업도 실상을 잘 모르고 기껏 유튜브에 나온 영상 몇 편, 주변에서 하는 몇 마디 듣고 창업하는 것이 요즘 창업의 대다수이기 때문에 직접 하루라도 사정이 돼서 매장을 운영하면 내 길이 아니구나 하는 후회가 수십 수백 번입니다. 하지만 어떤 이는 장사가 생각보다 안 풀려도 이거 생각보다 재밌네 하고 매력을 느끼시는 분들은 폐업보다는 약간의 변화를 주고 꾸준한 개선을 해나간다면 적어도 임대차 만료 기간인 2년 이내에 제대로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합니다. 여기서 제대로 된 방향이라고 하면 폐업이라는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획을 짜는 것을 말하고요. 영업을 계속한다면 부족했던 실력을 끌어올려 매장을 다시 살려보는 방법을 말합니다. 모두가 다 처음엔 미숙합니다. 하지만 하다 보면 나아지고 개중에 잘하는 것도 생기게 됩니다. 오늘은 폐업을 고민하시는 사장님들을 위해 제 경험을 일부 담아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폐업을 잘하는 법, 그리고 매장을 더 잘 운영하는 법에 대한 영상도 추가로 올려보겠습니다. 오늘도 한 단계 성장하신 사장님들 응원합니다. 사장사장입니다.